지금까지 우리는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진료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공감 클리닉을 위해 의료인들과 병원이 준비해야 할 일,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진과 병원이, 환자와 가족이, 의료정책 입안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연구소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인문학연구소 공감 클리닉에서 주최하는 제1회 공감 강좌를 마무리하는 단합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강좌도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인 정진옥 씨가 만드신 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옷이 다 젖어도 인생의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갈 그대라면 그대가 바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린 공감 클리닉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위기에 처한 환자와의 동행, 환자가 겪는 질환과의 긴 여정에 손잡고 함께 가는 동행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런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우리 진료실이, 대한민국이 따뜻하고 풍성한 진료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공감 클리닉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 어느 한두 직역의 노력으로만 공감 클리닉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꼭 의사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들, 혹은 환자를 이송하는 우리 애쓰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의료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환자, 보호자,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간병일 수도 있고, 또 의료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들, 환자가 사회에 갔을 때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 진료, 환자를 위한 환자 중심적 진료를 우리가 만들고, 그래야 공감 클리닉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진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 배려의 문제. 배려라는 건 의사가 환자를 배려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소위 핸디캡이 있는 우리 환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문화, 신뢰의 문제, 존중, 연민, 이해, 풀어야 될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서 끝내 공감 클리닉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병원과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우리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를 하면 최신 의학 지식 공부하는데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의료기술은 꼭 테크닉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한 클리니컬 스킬을 갈고 닦는, 그래서 훌륭한 임상 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되는 것. 또 그만 가지고도 안 되죠. 나는 내 인생을 바쳐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야, 그들을 도와줄 것이야, 함께 갈 것이야 하는 뜻. 태도도 정말 환자나 가족들의 편이 되는, 병원의 편이 아니고 의료보험의 편이 아니고 내 주머니를 위한 게 아니고 환자나 가족을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의료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병원 역시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과 장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겪는 질환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 그 마음이 아픈 보호자들, 물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일지라도 의료진과 병원을 신뢰하고 의료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믿을 만해 믿어주지, 존중할 만해 존중해 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쌓아나간다는 기분으로, 나부터 변화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신뢰와 존중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공감지향적인 공감진료가 가능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따뜻하고 효율적인 그런 공감진료실, 공감클리닉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노력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저 말고 정말 관심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디 저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서 의료정책 결정자들에게 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체계를 환자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체제 과연 환자 중심적인가요? 행정 중심적이진 않나요? 의료보험체계 중심적이진 않나요? 의료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대형병원 위주는 아닌가요? 소위 1차 진료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길을 살려주셨나요? 의료 습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과연 병원 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공감 클리닉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박자가 맞아서 돌아갈 때 우리가 공감 클리닉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제가 어떤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좀 더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공감 클리닉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냄새 나면서도 능력이 있는 의사, 또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꼭 만나고 싶은 의사, 이런 의사가 많이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임상 능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스킬, 테크닉이 아니고요. 임상 능력이 뛰어난, 그러면서도 더해서 공감과 소통 능력이 탁월한 그런 의사. 저도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감히 정 박사라고 말 못하고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의사 김 박사로 표현하는데, 김 박사가 이 세상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김 박사를 만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의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기는 할까요? 저는 의사 생활을 비교적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저도 제 과거를 비추어서도 제 주변을 함께 다 고려해서도 자신 있게 그렇단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글쎄요라고 했냐면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어느 때에는 김 박사가 마음에 한 90% 정도 찾아오셨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50%, 60%밖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을 저는 자주 겪었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의사입니다. 저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김 박사이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사들, 제가 만난 의사들, 많은 의사들은 김 박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언제나 따뜻한 완벽한 의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 경험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 박사 혹은 김 박사에 가까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는 많은, 여기 선배 의사라고 했지만 선배 의사, 동료 의사 혹은 후배 의사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배우려 하면 김 박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모델들, 의사들은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점만 관찰하고 존경할 만한 부분만, 그 부분만 배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면 스스로가 이상형 김 박사에 가까운 김 박사 될 수는 없을지라도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100% 김 박사는 아닐지라도 보다 많은 시간, 보다 김 박사에 가까운 모양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공감 클리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언제든지 실력 있고 언제나 따뜻한 완벽한 의사를 만나고 싶으시죠? 아마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믿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은 김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럴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그런 실력도 있으면서 마음도 따뜻한 그런 김 박사를 자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씀만 드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하자면 나도 조금 생각을 보태줄 수는 있는데, 나 그런다고 이게 뭐 달라지겠어? 쓸데없는 일 하는 건 아니야. 당신 그 시간에 저기 가서 아픈 사람 한두 명이라도 더 보는 게 낫지. 괜히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아주 맺는 시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의료인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우리 건강클리닉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꽃 피면, 내가 변하면 온 산이 활활 붉게 타오른 요즘 단풍으로 물든 산처럼 그런 아름다운 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시다. 내가 변하면 우린 틀림없이 수없이 많은 건강 클리닉을 이 나라에 만들 수 있다고 우리 믿어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